여러분, 혹시 캄보디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캄보디아로 떠나시려는 분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 하면 아름다운 앙코르와트와 유적지들, 그리고 저렴한 물가의 은퇴 후 여행지 중 하나로 떠올리실 텐데요. 그 선택지에서 캄보디아는 당분간 제외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금되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특별 여행주의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해외여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수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행 가기 전에 꼭 설치해야 하는 무료 전화 앱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앱 하나면 해외 어디서든 우리 대사관과 무료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행뿐 아니라 소중한 가족과 지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영상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고급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감금, 폭행 등 한국인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21시부로 캄보디아에 여행경보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고요? 특별여행주의보는 그냥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지 마시라는 국가의 긴급 경고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해외여행의 위험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남색 경보로 여행 유예, 2단계는 황색 경보로 여행 자제, 3단계는 적색 경보로 출국 권고, 4단계는 흑색 경보로 여행 금지입니다. 그런데 특별여행주의보는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는 한시적 긴급 경보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높은 위험이 확인됐을 때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금은 방문을 미루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석 달 동안은 캄보디아 특정 지역에 절대 가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캄보디아 어느 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떠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시아누쿠빌주, 캄포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놈펜시입니다. 여러분, 프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입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바로 그곳이 지금 특별여행주의보 대상이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범죄가 외딴 시골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강남이라 불리는 프놈펜 중심가 고급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급 호텔, 멀쩡한 아파트, 관광객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말입니다. 비싼 호텔에 묵는다고 좋은 동네에 간다고 해서 안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캄보디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행은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안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셔야 하는 사유가 있거나 가족 또는 지인분이 가야 하는 경우라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 긴급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대표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번호 855-2321-900입니다. 뒷자리는 900부터 901-902-903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급한 상황은 근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근무 시간 외에는 대사관 긴급 핫라인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국가번호 855에 9255-235 또는 9355-235 이 두 번호를 꼭 기억해 두세요.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번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외교부 영사 콜센터입니다. 이 번호는 24시간 언제든지 연결됩니다. 국내 콜센터이기 때문에 02-310-040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번호는 유료 통화라는 점 기억하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무료로 영사 콜센터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국가들을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무료 전화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료로 부담 없이 영사 콜센터로 연락할 수 있거든요. 우리 외교부가 2020년 11월부터 영사 콜센터 무료 전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는 별도의 음성 통화료 없이 완전 무료로 영사 콜센터 상담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치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여세요. 그 다음에 검색창에 영사 콜센터 또는 영사 콜센터 무료 전화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앱이 나올 겁니다. 그걸 설치하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혹시 검색이 어려우시면 QR코드를 통해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하시면 무료 통화는 물론이고 실시간 안전정보도 알림으로 받으실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와이파이가 아닌 일반 데이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 콜센터 무료 전화 앱만큼은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깔아두시고 긴급시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 해외여행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어느 여행지에서든 항상 조심해 주세요. 첫 번째, 여행 동선을 가족에게 꼭 공유하세요. 오늘 어디 가고 몇 시에 호텔로 돌아오고 이런 정보들을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께 톡으로 미리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연락이 안 될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사관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캄보디아 대사관 연락처처럼 여러분이 가시는 나라의 대사관 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시는 겁니다. 세 번째, 고액 환전은 자제하세요.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면 절도의 위험이 커집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얼마든지 결제할 수 있잖아요. 꼭 필요한 만큼만 소액으로 환전하시고 나머지는 카드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환전 사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환전하지 마시고 반드시 은행이나 공인된 환전소를 이용하세요. 네 번째, 낯선 현지인과 연락을 자제하세요. 특히 길에서 말을 걸어오거나 좋은 여행지가 있다고 하거나 함께 식사하자고 유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 등 요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정말 많다는 것 뉴스를 통해 접하셨죠? 현지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준다. 통역만 하면 된다.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가족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주세요. 다섯 번째, 공항 픽업은 사전에 예약하세요. 공항에서 나왔을 때 택시 기사가 다가와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그 중에는 가짜 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미리 픽업 서비스를 예약하시거나 공식 택시를 이용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섯 번째, 외진 지역이나 야간에 단독으로 이동하지 마세요. 특히 밤에는 반드시 숙소나 실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밤에 혼자 걸어 다니시면 안 됩니다.
꼭 택시를 타시거나 일행과 함께 다니세요. 7번째,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상시 소지하세요. 여권 원본을 들고 다니시기 불편하시면 여권 사본이라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절대 놓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현지 유심칩이나 포켓 와이파이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만 잘 지키셔도 해외여행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하고 여행도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인질 및 납치 피해 상황 대처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두시고 알아두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 정말 불행하게도 납치가 되어 인질이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자제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겠지만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납치범과 대화를 지속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세요. 이게 생존의 핵심입니다. 납치범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눈이 가려진다면 주변의 소리, 냄새, 범인의 억양, 이동할 때 도로 상태 등 특징을 기억하도록 노력하세요. 나중에 구조될 때 이런 정보들이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차가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지, 고속도로를 가는지, 얼마나 오래 이동하는지,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이런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치범이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음성 녹음을 원할 경우에는 순순히 응하세요. 이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만약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에 인질이 된 경우에는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시고 섣불리 범인과 대적하려 들지 마세요. 영화에서는 영웅적으로 범인을 제압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납치범과 대적할 경우 여러분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인질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의 상황에서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여행경보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말이죠. 우리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이나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와 방문을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라는 지금 이 정도로 위험하니까 이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행경보는 발령 대상 국가나 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분됩니다. 색깔로도 구분이 되는데요. 1단계는 남색경보, 2단계는 황색경보, 3단계는 적색경보, 4단계는 흑색경보입니다. 신호등처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1단계 남색경보는 여행유예 단계입니다. 이건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행동 요령은 신변 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다니시면 됩니다. 2단계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단계입니다.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행 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꼭 가야 하는 게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3단계 적색경보는 출국 권고 단계입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고 체류자는 기묘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4단계 흑색 경보는 여행 금지 단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행 예정자는 여행 금지를 준수해야 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합니다. 2단계가 발령된 곳은 법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행 금지가 발령된 지역은 예외적 여권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입국하시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처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여행 준비 단계부터 여행 예정 국가의 여행 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분들께 부탁하셔서 함께 확인해 보시고 자녀분들이나 손주가 여행을 계획한다면 이 정도는 한번 꼭 확인하고 여행 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행 경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세계 지도가 나오는데요. 나라별로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색, 황색, 적색, 흑색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가시려는 나라를 클릭하시면 그 나라의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사관 연락처는 무엇인지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외교부 영사콜센터 앱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안전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도 여행 경보를 확인할 수 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알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니까 꼭 설치하세요. 안전을 위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외교부는 여행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및 손해배상 등 문제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행 경보가 발령됐다고 해서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무조건 환불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항공권과 여행 상품은 여러분께서 항공사나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수수료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라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항공사나 여행사와 분쟁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외교부 탓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행 준비 단계에서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아깝더라도 생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지인분들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고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나요? 이렇게까지 해외여행 가야 돼?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해외여행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 새로운 행복을 선사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포기하기보다 안전하게 여행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모든 해외여행지가 위험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캄보디아 같은 위험한 국가를 제외한 나라들을 여행하실 때 미리 안전에 대해 알아두고 가신다면 훨씬 더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마치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캄보디아 프놈펜 등 주요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긴급 경고입니다. 긴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세요. 둘째, 여행 가기 전에 반드시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 앱을 설치하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영사콜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앱 하나면 해외 어디서든 우리 대사관과 무료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긴급 연락처도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셋째, 해외여행 중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안전수칙을 기억하세요. 여행 동선을 가족에게 공유하고 대사관 연락처를 저장하고 고액 환전을 자제하고 낯선 현지인과 연락을 자제하고 공항 픽업을 사전에 예약하고 야간 단독 이동을 금지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상시 소지하세요. 만약 납치나 인질 상황이 발생하면 자제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납치범을 자극하지 말고 주변 상황을 최대한 기억하세요. 다섯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여행 예정 국가의 안전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1단계 여행 유예, 2단계 여행 자제, 3단계 출국 권고, 4단계 여행 금지. 3단계 이상 발령 지역은 가지 마시고 4단계 발령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행 전 여행자 보험을 꼭 가입하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여행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이나 손주들,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모르면 대비할 수 없고 대비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 준비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여행자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습니다. 안전한 나라,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고 보증하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전한 곳을 여행지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언제나 안전한 여행,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행 안전과 관련된 여러분의 여행 경험이나 후기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다른 여행자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께도 오늘 이 영상만큼은 꼭 공유해주세요.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황금 우체통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